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집착, 모두가 갖거나 아니면 일부만 갖는 이 집착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음, 사랑일까? 불안일까? 이 집착에 대한 이 심리학 한번 해볼게요. 모두가 공감하거나 모두가 공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놓지 못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연락이 좀 늦었다는 이유로 좀 불안해지거나 그 사람의 그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 만나고 있는지 불안감을 느낀 적은 있었나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도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나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집착을 어떻게 보면 정서적 불안의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이 과도해지면 집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불안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어 "사랑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직접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 몰두하는 감정이 아니라요. 혹시나 그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든 그 과잉된 애착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불안을 통제하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집착은 상대방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그러한 것보다는 이 상대방이 나를 떠나게 됐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 봐. 그래서 여기 오는 혼란과 이 불안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어 내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그래서 내가 집착이 올라온다.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강박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 내 내면에서 이 불안감이 고조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착은 특정 대상이나 이 특정에 대한 이제 생각이나 관계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집요한 몰두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진 이 불안이 좀 증폭이 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과도하게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이거를 강박적 사고, 강박적 행동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집착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집착은 대부분 나의 이 불안정한 내면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안정한 내면 구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바로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애착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내가 불안 애착을 겪었는지 아니면 내가 안정 애착을 겪었는지 또는 내가 회피 애착을 겪었는지 또는 뭐 되게 다양하죠. 회피 애착과 불안 애착을 한꺼번에 같이 당했는지. 늘 심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 애착은 내가 유아기 때 그 아동기 시절에 내가 부모님을 불렀을 때 내 부모님이 돌아보면서 나에게 빵긋 웃어 주면서 그리고 또는 내가 팔을 벌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자주 안아 주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그 빠른 피드백으로 나를 케어를 해줄 때 이게 안정의 애착이
생깁니다. 이 안정애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거부를 당하지 않는, 거부를 당하더라도 건강한 거부를 당한 거, 이럴 때 안정애착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불렀을 때 부모님의 피드백이 빨리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의 그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마라고 불렀는데 대답이 늦어.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진짜 한 10대 번 불러야 엄마가 오거나 아니면 조용히 대답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이제 불안애착이 올라와요, 아이들은.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라고 해놓고 안 나타나. 이 아이는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아이가 뭐지? 나 거부당했나? 우리 엄마 나 안 돌보나? 왜 나한테 안 오지? 거부당했잖아요. 부모가 빨리 와서 날 피드백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이라고 얘기해놓고 오지 않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 혼자 놀아. 거부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피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 애착과 해피 애착을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친구들이 이중 애착, 혼란 애착을 겪습니다. 혼란 애착이 바로 해피 애착과 불안 애착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것들이 이중 애착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이 애착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겪은 사람들이 이 집착에 대마왕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 통제를 다 하려고 해요. 그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통제 욕구가 또 생긴다고 했잖아요. 내면의 혼란을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이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게 과도하게 상대방을 내가 옥죄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통제 욕구입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 욕구. 어린 시절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굉장히 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이렇게 좀 인정받아야지만 살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이 사랑과 관심이 오로지 나의 존재 가치를 존재 가치를 이제 만들어준다는, 확인해 준다는 그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이 인정 욕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항상 좀 증명을 받으려고 하죠. 확인받으려고, 칭찬해달라고. 칭찬해주면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지적받거나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답이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시원치 않다면은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집착의 이 심리적인 과정 중에 딱 보면 처음엔 정말 다 잘해주고 다 행복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막 느끼고 있었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막 나를 쪼여와. 휴대폰도 막 검사하려고 해. 그리고 막 연락처도 확인하려고 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매우 궁금해하면서 코치코치 캐묻고, 그 중에 이성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과 무엇을 했는지 과도하게 막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관계로까지 번지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관계까지 오면 힘들어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어지거든요. 1단계가 바로 이상화라고 해서 이상화입니다. 뭐냐면 이 상대를 내가 완벽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로 인해서 내가 숨 쉬는 거야.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스스로 자꾸 세뇌시키면 진짜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러한 집착,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겠다 해도 그건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불안이 막 치솟아 올라와요. 이 불안이 치솟아 올라오면 이 관계에 대한, 이 사람이 언제 떠날까에 대한 그 집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내가 오늘 실수한 게 없을까? 내가 실수를 했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과도하게, 과도한 생각으로 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의 강박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좌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이 죄책감이 번갈아 가면서 와요. 이것도 위험하겠죠.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막 자기 머리도 막 자기가 쥐뜯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증상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해지면 잠도 못 자게 돼요. 위험하죠. 그리고 5단계는 의존에 대한 이제 그 집착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안 돼. 오늘 가지 마. 막 붙잡게 되는 거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집착이 대마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력도 강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굉장히 이제 한 내담자와 한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내담자가 이제 정상인 이제 궤도로 올라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이 내담자가 상담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거리를 좀 두게 돼요. 그래서 항상 빨랐던 그 피드백을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정리해서 그 이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화라든지 대면을 빨리빨리 안 잡게 돼요. 왜냐면 상담의 목표는 뭐냐면 이 내담자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담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일반화 되었는데 상담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의존형으로 변해버리면 이것 또한 기막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은 항상 이 내담자가 한 6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 이 상태가 호전이 되고 일반적인 이제 사람과의 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면 좀 멀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도록 계속 훈련이 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상담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상담의 기본은 이 사람이 얼마나 혼자 자립해서 혼자 알아차림과 혼자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도 훈련해드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훈련도 해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본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시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과 집착은 엄연히 달라요. 이 감정의 근원이 안정감이 있으면은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굉장히 불안감 느끼잖아요? 이거는 집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통제하고 옥죄인다? 그거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통한다면 이거는 사랑이 맞고요. 또 내가 감시하고 의심한다? 이건 집착이에요.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가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좋다? 그럼 이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항상 불안과 긴장을 오고 가면서 저 사람이 무슨 행동하고 누구로 만날까?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자꾸 많이 한다면 이거는 집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아가 막 확장이 돼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믿고, 이렇게 내버려둬도 마음이 평온한데 반대로 이게 집착이 강해지면은 자아에 대한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민해지죠. 화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고 내가 집착인다면 그걸 좀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죠? 바이바이.